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아마 제 뒤로 보이는 청와대 안은 지금 평온해 보이지만은 상당히 내부는 혼란스러울 겁니다. 혼란스럽고 지금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하고 있을 거고 상당히 분주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 들어서 부쩍 청와대의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의혹, 조국 수사로부터 시작이 됐었죠. 지금 조국 수사가 가지를 치면서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오늘 드러난 것만 해도 크게 세 갈래가 됩니다. 세 갈래가 되는데 일단 제가 이것을 농단으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선거농단, 인사농단, 또 금융농단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제가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선거농단 게이트, 이거는 울산시장 선거 문제죠.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나간 송철호, 민주당 소속으로 나갔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8.9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울산 지역에 살면서 민주당 계열 정당 후보로 8번 출마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6번, 단체장 2번. 그런데 전부 낙선했는데 작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이겼죠. 이겨서 지금 현재 울산시장입니다. 이 송철호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막역한 관계죠. 문재인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릅니다. 한 서너 살 터울인데 형이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고, 영남 지역에서 같이 인권 변호사로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3인방, 인권 변호사 3인방 그렇게 불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그 국회의원 시절에 그 보궐선거에 나간 송철호 후보를 응원하러 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가장 큰 소원은 송철호의 당선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지방선거 당시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은 그 전에 국회의원 선거 때 송철호 후보의 선대본부장 그리고 후원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철호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 조국 수석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구도가 되죠. 자, 그런데 작년 그 선거를 앞두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쯤에 청와대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당시 울산시장이고 한국당, 그 당시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울산시장 김기현 주변의 비리 관련 첩보를 문건으로 만들어서 경찰에 전달을 합니다. 첩보 문건을. 그 문건은 지금 서서히 밝혀지는 것인데 백원우 당시 청와대 그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이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척근이죠. 그러니까 백원우 비서관이 그 문건을 만든 출처는 어딘지 지금 수사 중인데 그 문건을 반부패 비서관실에 전달해 줍니다. 민정수석실 산하 같은 그 비서관급이죠. 반부패 비서관실 박형철 비서관에게 전달해 줍니다. 원래 이 감찰, 고위공직자에 대해 감찰은 반부패 비서관 소관이죠. 그런데 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선출직 단체장은 또 감찰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소관도 전혀 아닌 그 민정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어디서 받아서 그것을 반부패 비서관실에 전달해주고 반부패 비서관실에서는 경찰청은 다시 울산경찰청으로 이렇게 해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공교롭다고나 할까, 그 김기현 당시 그 울산시장이 한국당 공천을 확정받은 날, 그러니까 재공천이죠. 확정받은 그날 김기현 주변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됩니다. 경찰 압수수색. 자, 그렇게 되니까 김기현 그 울산시장 그 당시만 해도 이 송철호 후보에게 약 15% 정도 지지율에서 앞서 있었다고 하는데 계속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인기가 그러니까 지지율이 점점 하락해서 결국은 선거에서 지고 송철호 민주당 후보가 시장이 됐습니다. 송철호 시장 입장에서는 8.9기 만에 됐으니까는 소원 성취를 한 거죠. 자, 그거 하나가 선거농단 게이트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그 청와대가 만약에 이 지금 받은 혐의가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정치 공작까지 벌인 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 수사를 받았던 경찰의 수사를 받았던 그 김기현 시장, 당시 시장 주변 세 사람은
전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없는 것을 가지고, 없는 죄를 가지고 막 파헤치고 선거 동안 파헤치고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서 무혐의 딱 이렇게 되면은 선거에 진 사람만 억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득을 본 사람은 송철호 시장이고, 그리고 또 그 청와대에서 그런 감찰 보고서를 올리고 첩보를 보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찰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도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 아니냐, 그런 선거농단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선거농단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주말에 소환이 될 겁니다. 주말쯤 소환이 되는데 직권남용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백운우 비서관은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박영철에게 내가 첩보를 전달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하게 이첩한 것이다, 그냥 일반 행정 절차에 따라서 이첩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얼버 모르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형철 비서관은 검찰 진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치단체장에 대한 이렇게 강부미한 감찰, 그러니까 이 첩보가 내려온 것이 첫 살이라서 똑똑히 기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줬다는 백원우는 특별히 기억이 없다 했는데 받았다는 박영철은 똑똑히 기억한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청 공문을 검찰이 확보를 했는데, 그 경찰청 공문에 보면은 압수수색 같은 이런 중요한 수사 고비마다, 그 김기현 시장 주변에 대한 수사 고비마다 청와대에 10차례 이상 이 보고를 한 그런 공문을 검찰이 지금 또 확보했다는 그 보도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하고 후보 당락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모종의 작업을 벌였다,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면은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사농단 게이트죠. 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어젯밤에 구속됐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개인비리 혐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있을 때 이른바 업체에 갑질을 한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지금부터 수사는 그때 김태호 수사관이 폭로한 그 내용이죠. 감찰을 벌이고 있었는데 외압으로 인해서 감찰이 무마됐다, 중단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당시 또 조국 민정수석이 있다, 이런 의혹이죠. 이런 의혹인데 일단 감찰을 중단한 데 대해서 조국 전 수석은 국회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서, 감찰한 건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서 감찰을 중단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영장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한 것은 그 비리 혐의가 상당히 이미 증명됐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사안이 가벼워서 감찰 중단한 게 아니죠. 뭔가 외압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검찰 수사는 감찰 무마, 그것도 감찰 무마에 그치지 않고 청와대 특검반이 감찰을 받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별다른 징계 없이 조용히 사표만 내고 나가서, 그 다음에 민주당의 그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또 그 다음에 부산시 경제부시장,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는 그 배경에 가선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을까, 그것도 상당한 관심사죠. 자, 그래서 이 감찰 무마 이 수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조국 또 전 민정수석이 타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선, 그러니까 조국의 위선, 비서실장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비선실세, 밖에 있는 비선실세, 제가 이호철 전 민정비서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호철 씨 같은 또 비선실세가 개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도 비선실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들도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을 무마시켰다고 하더라도 조국 민정수석과 유재수 씨는 면책이 없습니다. 유재수 씨도 조국과는 면책이 없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사람이 같이 근무한 적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누군가는 이야기를 했을 텐데 유재수 씨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는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정비서관이 제가 말씀드린 이호철 씨입니다. 그리고 1부속 비서관실,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조하는 1부속 비서관실에 있을 때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또 같이 행정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과 유재수는 일면식이 없기 때문에 제3자가 개입했을 수가 있는데 그 선이 어디냐, 이제 그 문제가 남은 거죠. 근데 또 하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조국 민정수석이 본인에게 이야기를 하기로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이야기했다. 주변에서. 그러니까 권력 주변에서 유재수 감찰을 좀 중단하려는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뭐 주변이라면 누구겠습니까? 청와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유재수 씨가 당시 민정수석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뭐 주변에 제인이 형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불렀다는 그런 전언도 있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인사농단 게이트로 점점 불거지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은 금융농단 게이트입니다. 금융농단. 일단 이것은 의혹 제기 단계입니다. 이거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 금액이나 이런 걸로 등장인물로 보면 상당한 또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우리들 병원에서 2012년에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경찰이 내사를 했는데 현 정권의 고위층이 개입을 하는 바람에 내사가 또 중단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들 병원의 원장은 이상호 씨라고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리 디스크 수술에서 유명해진 의사죠. 이상호 씨고 대출 당시에는 부부였지만 그 이후에 이혼을 한 전처, 이상호 씨의 전처는 친노무현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뭐 민주당 정재호 의원이나 또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 또 개입이 됐다,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양정철 원장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윤규건 경찰총경입니다. 퍼닝썬 사건 때 뭐 경찰총장, 뭐 직제도 있지 않은 경찰총장, 그런 이야기 나왔던 윤규건, 지금 구속돼 있죠. 윤규건 총장인데 그 시절에 민정수석실에서 윤규건 총경이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또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죠. 그때도 민정수석은 조국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청와대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게이트요. 거기 경유지에 조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과연 몸통인지 또 다른 몸통이 있는지 지금부터 파헤쳐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당도 이 사안을 상당히 중대하게 생각하고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이것을 친문 게이트라고 이름 붙여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 각상도 의원이 위원장이고, 또 한국당은 이런 게이트들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 또 이게 정치적인 진상규명, 이거 두 갈래가 같이 가게 되면은 조만간 또 초대형 어떤 게이트, 권력형 비리가 확인될 수도 있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송문권의 혼술이었습니다.